지난 시간에 뉴턴의 운동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좀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동량 보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30쪽에서 33쪽 내용이 되겠고요. 학습 목표는 물체가 1차원 충돌할 때, 우리는 직선상의 충돌만 다룹니다. 충돌 전후에 운동량 보존을 이용하여 물체의 속력을 계산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우선 그 운동량의 정의부터 내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운동량은 기호로 보통 P라고 이렇게 나타내고요. P라고 나타내는 이유는 원래 운동량을 영어로 나타내면 모멘텀이라고 해서 M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질량 M과 헷갈리죠. 그래서 알파벳으로 이제 M 다음이 O인데 O는 또 0하고 헷갈리니까 P까지 간 게 아닐까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정의가 내려집니다. 이때 V는 속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운동량도 크기와 방향이 모두 있는 물리량이 되겠고요. 단위는 질량의 단위에다가 속도의 단위를 곱한 거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그 힘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뉴턴이라는 또 다른 이제 이름을 달았는데요. 운동량은 딱히 그런 이제 따로 이름을 붙인 단위는 없고 그 기초 단위로 표현을 합니다. 그 뉴턴의 제2법칙과 또 운동량이 관련이 있는데요. 원래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의 오리지널 버전은 운동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뉴턴의 제2법칙은 시간의 변화량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질량이 일정한 경우만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걸 풀었으면 요 델타 뒤에 있는 물리량의 변화량이라는 뜻입니다. 요 델타가 붙으면. 그래서 이거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인데요. 나중 속도를 V, 처음 속도를 V0라고 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이렇게 되겠죠. 이게 나중 속도, 이게 처음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델타 T는 V0에서 V로 속도가 바뀌는 동안에 걸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제 얘가 속도가 바뀌는 동안에 질량은 변하지 않는 경우만 다루거든요. 그래서 질량은 나중 질량, 처음 질량이 없고 그냥 상수로 일정합니다. 따라서 이 식에서 이제 M을 묶어내면 M 곱하기 일단 델타 T분의 V 빼기 V0를 줄여서 나타내면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니까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되고요. 이게 바로 가속도죠. 그래서 MA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F는 MA라는 것과 결국에 F는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결국 같은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뉴턴의 운동 제3법칙으로부터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두 물체가 1차원 충돌, 즉 직선상에서 충돌을 하는데요. 요 A하고 B의 질량은 각각 M1, M2가 되고요. 다음 A의 처음 속도는 V1, B의 처음 속도는 V2라고 합시다. 충돌이 일어나려면 일단 요 A의 속도가 더 빨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따라잡게 될 거고요. 요거는 이제 충돌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충돌하는 순간 A하고 B는 서로가 서로를 수직으로 밀겠죠. 그래서 요 힘이 이제 요거는 B가 A를 미는 힘, 요 F2는 A가 B를 미는 힘으로써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힘을 주고받은 이후에는 이제 A의 속도도 바뀔 거고요. B의 속도도 바뀌겠죠. 그래서 충돌 후 A의 속도를 V1', 충돌 후 B의 속도를 V2'이라고 두겠습니다. 충돌 과정에서 A의 질량과 B의 질량은 둘 다 변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충돌 순간에
힘을 주고받는데 요 두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이기 때문에 요 제3법칙으로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법칙에 의해서 요 F1과 F2, A가 받는 힘과 B가 받는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F1은 마이너스 F2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풀어서 써볼게요. F1은 A가 받는 힘이죠. 따라서 MA를 쓰면 A의 질량에다가 그 다음에 A의 가속도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A의 가속도는 A의 나중 속도 빼기 A의 처음 속도 나누기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 힘을 주고받는데 걸린 시간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F2와 같으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B의 질량 곱하기 B의 가속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B의 가속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되죠. B의 충돌 후 속도 V2'으로 두고 있죠. 그리고 B의 처음 속도 V2 그리고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 즉 힘을 주고받는 시간인데 여기서 요 델타 T는 똑같이 적은 이유가 어차피 A하고 B가 서로 충돌하는 거기 때문에 힘을 주고받는 시간이 같습니다. A가 B를 1초 동안 미는데 B가 A를 1.5초 동안 밀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동일한 시간 동안 힘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델타 T는 똑같이 쓰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델타 T는 날아가죠.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그 처음 속도가 있는 것은 그러니까 V1하고 V2죠. 요거는 요거끼리 묶고요. 그 다음에 나중 속도 프라임이 붙은 것들 있죠. 나중 속도가 있는 항들은 또 그 항들끼리 묶어서 각각 좌변과 우변에 몰아서 적으면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식이 나옵니다. 그 식을 정리하면 위식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M1 곱하기 마이너스 V1을 넘기면 M1 V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은 M2 V2가 되죠. 그리고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M2 V2 프라임이니까 넘기면 M2 V2 프라임이 되고 M1 V1 프라임 하고 이제 더하면은 이제 M1 V1 프라임 더하기 M2 V2 프라임 됩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좌우변을 전체를 바꾸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M1 V1 이건 A의 처음 운동량이 되겠죠. 더하기 M2 V2 이거는 B의 처음 운동량, 충돌 전 B의 운동량이 되겠고요. 요거는 M1 V1 프라임 충돌 후 A의 운동량 더하기 M2 V2 프라임 충돌 후 B의 운동량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거 보면은 좌변은 충돌 전에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의 합이고요. 우변은 충돌 후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의 합으로서 충돌 전후에 운동량의 총합은 보존된다라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고요. 이걸 말로 풀어서 쓰면 두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 힘만 작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충돌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힘, 마찰력이라든지 공기 저항이 있으면 그 힘에 의해서도 운동량이 바뀌기 때문에 요 식은 적용되지 않고요. 지금 이 식은 요 마찰이 없는 면에서 A하고 B가 충돌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작용하는 힘만 이 물체의 운동에 영향을 줄 때를 가지고 유도한 식이기 때문에요.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두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만 작용하는 경우, 사실 이걸 풀어서 쓰면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마찰이나 공기 저항과 같은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풀어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두 물체가 충돌 또는 분리되는 상황에서 두 물체에서만 끼리만 힘을 작용하기 때문에 그 작용 반작용 법칙을 쭉 쓰다 보면은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제3법칙이 맞다면 운동량 보존 법칙은 반드시 성립해야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량 보존의 몇 가지 예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충돌 과정인데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과정인데 한번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A의 질량이 MA, B의 질량이 MB고요.
그다음에 A의 처음 속도, 충돌 전 속도가 VA, 충돌 전 B의 속도가 VB, 그리고 충돌하고 나서 A의 나중 속도가 VA 프라임, B의 나중 속도가 VB 프라임이라고 하면 이 충돌 과정에서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어서 A하고 B 사이에만 서로 힘을 주고 받을 때 운동량의 총 합이 충돌 전과 충돌 후가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보면 MAVA 더하기 이게 A의 운동량이죠. 그다음 B의 운동량 MBVB 충돌 전 B의 운동량이죠. 이 합은 충돌 후 A와 B의 운동량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MAVA 프라임 더하기 MBVB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 한번 적용시켜 봤고요. 근데 충돌 중에서 이런 충돌도 있어요. A하고 B가 충돌을 하는데 두 개가 이제 뭐 떡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혹은 찰흙 같은 거, 혹은 진흙 이런 게 충돌하면 붙어버리겠죠. 그래서 완전히 붙어서 가는 경우 있습니다. 이 경우도 그리고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으면 A하고 B 사이에만 상호작용을 하고 작용 반작용 법칙을 적용하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충돌 전 A의 운동량 더하기 요거는 이제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고 식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VA하고 VB 그리고 요 V를 각각 그 속도의 크기라고 속도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이제 부호로 그 방향을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MB 마이너스 VB는 MA 더하기 MB 한 덩어리가 되니까 이걸 하나의 물체로 봐야 되고요. 곱하기 V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아까 좀 제가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네요. 이 녀석들은 우리가 방향을 알기 때문에 식을 이제 이걸 크기라고 보고요. 부호로서 방향을 표시를 했고요. 근데 이 녀석은 사실 방향이 오른쪽이 될지 왼쪽이 될지는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플러스로 뒀다가요. 이 식을 계산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우리가 오른쪽으로 생각하고 이제 식을 플러스로 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속도의 방향이 왼쪽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유념해서 식을 세워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얘가 뭐 폭죽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얘가 폭발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조각으로 나뉘겠죠. 이때 두 조각으로만 나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도 이제 요 둘 사이에만 힘을 주고 받으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이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이 처음에 정지했으니까 0이죠. 충돌 분열 후의 운동량은 뭐 이것도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아볼까요? 그럼 방향을 우리가 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식을 이렇게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MA 마이너스 VA 프라임 더하기 MB VB 프라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실 이렇게 방향이 명확하게 예측이 되는 경우에는 식을 이렇게 요거를 크기로만 생각하고 부호로 방향을 바로 표시해줘도 되는데요. 이거를 그냥 얘 자체가 부호를 포함한 문자라고 생각을 하면 MA VA 프라임 더하기 MB VB 프라임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VA 프라임이 마이너스 값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마이너스 값이라는 게 이제 결국에 왼쪽 방향을 의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어떤 책은 식을 세울 때 요거를 그냥 VA 프라임으로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마이너스를 안 붙이고 그런 경우는 이제 요거 자체가 속도를 의미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요렇게 식을 쓰면 요거는 속도의 크기, 속력을 의미하는 거고 요 부호로 방향을 표현을 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과 관련된 실험을 한번 볼 건데요. 요 심화 부분은 제가 한번 요 부분을 설명해 보고 시간이 남으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수레를 이용한 운동량 보존 실험인데요. 이 준비물은 역학수레가 2개 필요하고요. 그다음 추가 여러 개 필요하고 두꺼운 책, 자, 나무 막대, 저울 이렇게 필요합니다. 실험 과정을 보면 그림과 같이 평평하고 매끄러운 책상의 양 끝에 두꺼운 책을 놓습니다. 두꺼운 책을 이건 수레를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 수레 A에 추를 얹이고요. 수레 A에 추를 얹이고 두 수레의 질량을 기록을 합니다. 이때 두 수레 A, B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요 녀석 그 추까지 합친 질량입니다. 이 전체 질량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놨죠. MA는 요 수레하고 추를 합친 전체 질량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 질량을 MA, 요 전체 질량을 MB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용수철을 압축을 시켜요. 압축시키고 거리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딱 벌리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 망치 같은 걸로 고무망치 같은 걸로 탁 치면은 요게 용수철이 압축된 게 풀리면서 AB가 서로가 서로를 미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고 이제 요 책하고 충돌하는 이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이때 두 수레가 책과 충돌하는 소리가 동시에 들리는 책의 위치를 찾습니다. 찾아서 그 위치를 책상 위에 표시를 한 다음에 두 수레의 이동거리 DA, DB를 측정합니다. 즉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면 얘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과 얘가 여기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같아지겠죠. 딱 책과 부딪히는 소리가 동시에 들리게 되면 그러면 이때 DA하고 DB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되기 때문에 속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보면 수레 A에 싣는 추의 개수를 달리하면서 과정을 반복하고요. 측정값을 이용해서 요 질량과 요 이동 거리의 곱을 구해요. 그러면 이 이동 거리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사실 그 같은 시간을 t라고 두면요, 요게 생략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A의 질량 곱하기 A의 속력, B의 질량 곱하기 B의 속력이에요. 이제 분열된 이후의 속력이죠. 그럼 처음에 수레가 정지해 있었으니까 이 분열 이후의 운동량도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여서 분열 이후의 운동량의 값도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보면 실험 결과를 보면요, 수레에 이제 추레를 A에는 안 올리고 B는 전부 다 안 올리고요. A에 아무것도 안 올렸을 때, 한 개만 올렸을 때, 두 개만 올렸을 때, 세 개만 올렸을 때 수레 A와 추의 총 질량의 합이 0.3, 0.5, 0.7, 0.9인 경우요. 추 한 개가 0.2kg, 200g이겠네요. 그래서 하나 올리면 0.2씩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죠. 수레 B의 질량은 0.3 그대로고요. 이때 이제 이건 이상적인 실험 결과를 제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때 이제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0.5, 0.5, 0.375, 0.625, 0.4, 0.7, 0.25, 0.75로 제가 임의로 사실 맞춰둔 거고요. 이때 이제 요 둘을 곱해보면 결국에 이게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 거리니까 얘가 속력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질량 곱하기 속력에서 분열 후 A의 운동량, 분열 후 A의 운동량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곱해보면은 얘는 곱해보면 0.15가 되거든요. 그래서 같죠. 그리고 두 번째 실험에서도 0.1875로 같습니다. 세 번째 실험도 0.21로 같고요. 네 번째 실험도 0.225 이렇게 같아서 결국에 충돌 후 B의 운동량과 충돌 후 A의 운동량의 크기의 B가 1대1 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 이 실험 결과를 보면 DA와 DB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므로 A, B의 속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DA, DB가 속력이기 때문에 MA 곱하기 DA, MB 곱하기 DB는 MA 곱하기 VA, MB 곱하기 VB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이 값은 AB의 운동량의 크기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돌 후, 분열 후 B의 운동량의 크기와
분열 후 A의 운동량의 크기를 이제 나눈 값이 1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A, B의 최초의 운동량 합이 0이었죠. 두 수레가 정지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보존되어야 하므로 A, B의 분열 후 운동량의 크기는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실험을 이제 실제로 한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앱이 가끔 이상하게 작동을 해서 숨어 있었네. 자, 우선 요 수레의 질량을 측정한 모습인데요. 요 수레 한 개의 질량은 500g, 0.5kg입니다. 역학용 수레 잠깐 설명하면 역학용 수레는 요 바퀴에 베어링이 있어서 최대한 마찰을 없앴고요. 그다음 여기에 보면 용수철이 있어서 얘를 이렇게 압축시키면요. 압축시켜 놓은 다음에 여기 고무망치로 이 부분을 치면 얘가 압축된 용수철이 다시 풀리면서 옆에 있는 뭐 물체를 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레를 놓으면 이제 두 수레가 서로 밀게 되겠죠.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그런 장치가 되겠고요. 그다음 요거는 이제 수레 위에 올리는 추입니다. 이 추 한 개의 질량은 250g, 0.25kg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그 두 수레 위에 추를 둘 다 올리지 않은 상태고요. 따라서 요 녀석의 질량 500g, 요 녀석의 질량 500g이니까 얘가 정지 상태에서 분열을 시작할 텐데요. 분열 전 운동량의 합이 0이고 분열 후도 운동량의 합이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녀석의 분열 후 운동량, 요 녀석의 분열 후 운동량이 같아야 되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 질량 곱하기 속도가 같아서 같은 위치에다가 수레 멈춤용 막대, 책 대신에 씁니다. 이를 놓아서 동시에 도달하는지를 보는 실험이에요. 이 녀석이 속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500 곱하기 20은 500 곱하기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압축을 미리 시켜 놓은 상태고요. 요 수레 멈춤용 막대를 이제 각각 20cm 똑같이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여기 고무망치로 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용수철이 풀리면서 요 부분부터는 이제 슬로우 모션을 찍었습니다. 탁 치면은 아따 느리네. 용수철이 풀리면서 서로 힘을 주고받죠. 그래서 동시에 도달해서 운동량의 합이 보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실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그 오른쪽 수레에만 이제 추를 하나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아까 추 하나가 250g이었죠. 얘가 750, 얘가 500이니까 2대 3이죠. 따라서 속력은 3대 2가 됩니다. 그럼 500 곱하기 30은 750 곱하기 2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멈출 것 같은 동시에 도달할 것 같은 위치를 미리 계산해서 30cm 위치와 20cm 위치에 놓고 여기 동시에 도달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역시 동시에 도달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질량 곱하기 속도, 운동량의 합이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는 왼쪽, 얘는 오른쪽이니까 크기가 같으면 방향이 반대여서 합이 0이 되죠. 그리고 뭐 이번에는 이제 오른쪽 수레에 추를 2개 올려놨어요. 2개 올려놓으면 추 하나에 250g이니까 얘는 500g, 얘는 1000g이 됩니다. 500g, 1000g. 그러면 이제 분열 전 운동량의 합이 0이고 분열 후 운동량의 합도 0이 돼야 되니까 요 녀석의 운동량과 요 녀석의 운동량의 크기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와 같아야 되니까 이 속도의 비가 2대1이 된다는 것을 미리 예상을 해서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2대1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30cm 떨어진 곳에 얘는 15cm 떨어진 곳에 놓아서 동시에 도달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얘는 15cm 떨어져 놓고 얘는 이제 30cm를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보면 거의 동시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얘가 좀 더 빨리 도달하고 얘가 조금 나중에 도달했는데요. 이거는 마찰의 영향 때문이에요. 이게 무거울수록 마찰이 커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상보다는 이제 얘가 조금 더 먼저 도달한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마찰이 없는 상황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동시에 도달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실험입니다. 자, 이번에는 프린터 어디 갔지? 여기 숨어 있네. 자, 이제 이거는 좀 심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 그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부담 갖지 않고 들으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설명을 할까요? 이 이후부터는 뭐 굳이 안 들어도 됩니다. 혹시 물리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만 들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충돌과 이제 운동 에너지하고 관련된 내용을 할 건데요. 반발계수라는 식을 한번 유도해보고, 반발계수식에 따라서 충돌의 종류를 한번 구분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학원 과정에는 없습니다. 지금 물리학 2 과정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좀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건 추가로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충돌 전 A의 속력이 V1, B의 속력이 V2, 그리고 충돌 후 A의 속력이 V1 프라임, B의 속력이 V2 프라임인 상황인데요. 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그 작용 반작용 때문에 운동량 보존은 항상 보존이 됩니다. 물론 이제 사실 마찰이 있는 경우도요. 충돌 직전과 직후를 놓고 보면은 아주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마찰의 영향은 거의 없고 운동량이 보존이 되는데요. 문제는 충돌 과정에서 그 에너지는 꼭 보존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같은 높이에서 일어나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생각할 필요 없고요. 결국에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경우도 있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뭐 소리 에너지 혹은 빛 에너지 혹은 열 에너지 등으로 일부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되어서 역학적 에너지는 대부분 감소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식을 한번 세워보면요. 그 운동량 보존은 반드시 성립을 하고요. 근데 운동 에너지는요, 충돌 전이 충돌 후보다 일반적으로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충돌하는 과정에서 일부 에너지가 열 에너지나 소리 에너지,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식을 좀 변형을 시켜봐요. 그래서 2분의 1은 날리고요. 2분의 1은 날리고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요 V1 프라임을 좌변으로 넘겼고요. V2 프라임이 있는 V2가 있는 항을 우변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합차 공식이죠. 그래서 이거 V1 제곱 빼기 V1 프라임의 제곱을 V1 빼기 V1 프라임 곱하기 V1 더하기 V1 프라임으로 풀어서 쓴 겁니다. 이 식은 또 이걸 풀어서 쓴 거고요. 근데 이 식을 잘 보면 요 식과 요 식이 운동량 보존 때문에 같아요. 요 노란색으로 줄 건 걸 한번 보면 요 M2 V2 마이너스가 붙었죠. 이걸 넘기면 M1 V1 더하기 M2 V2가 되고요. 그 다음에 M1 곱하기 마이너스 V1 프라임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M1 V1 프라임 더하기 M2 V2 프라임 되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이 되죠. 따라서 이 두 식은 같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또 소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V1 더하기 V1 프라임이 V2 프라임 더하기 V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네, 여기서 이제 프라임은 프라임끼리, 그 나중 속도들이죠. 프라임이 안 붙은 것들은 프라임이 안 붙은 것끼리 이렇게 또 이렇게 넘깁니다. 넘기면 이 V1 빼기 V2는 V2 프라임 빼기 V1 프라임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또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잘 보면요, 이 충돌 전 A의 속도고 이게 충돌 전 B의 속도거든요. 근데 A가 B를 따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얘가 무조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충돌 전 가까워지는 이제 속도의 크기가 되고요. 반면에 이제 충돌 후는 이제 B가 A보다 속도가 더 빨라서 B가 멀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상 더 큽니다. 그래서 요거 빼기 요거 하면 충돌 후 B의 속도 빼기 충돌 후 A의 속도로 하면 충돌 후 멀어지는 속도가 돼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좀 되게 좀
사실 좀 느낌적으로도 와닿는 부분인데요. 충돌 전 가까워지는 속도가 충돌 후 멀어지는 속도보다 커요. 일반적으로 이게 같으면은 이제 운동 에너지도 보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에는요, 두 물체가 가까워지는 속도와 충돌 후 멀어지는 속도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율로 이제 보면요, 식을 이제 요걸 나누면은 요걸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충돌 후 멀어지는 속도 나누기 충돌 전 가까워지는 속도로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수 있고요. 요거를 반발 계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반발 계수 값은 항상 1보다 같거나 작은 이런 값을 가지고요. 얘가 1이라는 거는 결국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나 다른 에너지로 소실이 되면 이제 이 녀석은 1보다 작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충돌의 종류를 이 반발 계수에 따라서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 이게 크게 두 개로 나누어요. 그래서 탄성 충돌은 반발 계수가 1인 경우로 충돌 전 가까워지는 속도와 충돌 후 멀어지는 속도가 같은 경우고요. 이때는 운동량은 기본적으로 보존이 되고요. 운동 에너지도 보존이 되는 이런 충돌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그 반발 계수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요, 충돌 전 가까워지는 속도가 충돌 후 멀어지는 속도보다 큰 경우거든요. 충돌 후 멀어지는 속도가 줄어들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운동 에너지가 줄어드는 충돌이고요. 그런 걸 이제 비탄성 충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는 게 아니고 그 에너지에 따라서 충돌 과정에 따라서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반발 계수는 1보다 작을 수는 없어요. 이제 보면 얘가 이제 0보다 작을 수는 없고 이게 0인 게 이제 가장 작은 값입니다. 충돌로 멀어지는 속도가 0인 것보다 작은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0인 경우가 결국에 한 덩어리로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E가 0인 경우는요, 결국에 충돌 후에 A와 B의 속도가 같아지는 경우고요. 그래서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이는 경우로 이 경우를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고요. 이 완전 비탄성 충돌의 경우가 이제 운동 에너지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이런 충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요 심화 방금 설명한 부분은 그냥 교양 삼아 듣고 잊어버려도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운동량 보존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